안녕 여러분, 우정입니다. 지금 이사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사하고 나서 친구들도 뭐 집들이 겸 해서 거의 집에서만 만나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었고 해가지고 집 밖에 외출을 진짜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러다 며칠 전에 진짜 외출 같은 외출, 운전 안 하고 일하러 가는 거 말고 진짜 놀러 나가는 외출을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되게 오랜만에 외출해가지고 친구랑 그 네컷 사진 찍고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너무 예쁜 거야. 그냥 그날 좀 제가 이쁜 거예요. 집 밖에를 안 나가서 그런지 되게 하얗고 그날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고 그런 거예요.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 뭐 누가 나한테 막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얘기해준 건 아니지만 스스로 예뻐 보였던 메이크업 해보려고요. 근데 진짜 밖에 안 나가니까 하얘지나 봐. 맨날 여기만 타. 운전할 때 왼손이 좀 더 메인이 되잖아요. 오른손이 조금 더 하얘. 보면은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해야 될까 봐. 제일 좋아하는 감자 패드 붙이고 있고 풀 컬러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손톱 바디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풀 컬러 하면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아트를 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어서 일단 한쪽 하고 엄지는 좀 귀엽게 전체 다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. 이렇게 불가사리 파츠를 올리고 위에 실버로 덮은 그런 네일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생 기초부터 시작하는 메이크업 영상인 것 같은데 한동안 이사 오기 전에 메이크업 영상이 많이 뜸해졌었던 이유가 나를 꾸미는데 조금 소홀해졌었어요. 저는 집에서 일하고 집에 되게 많이 있고 하니까 집이 깨끗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이제 그 짐과 먼지들 때문에 난리나 있으니까 메이크업이고 뭐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. 좋아하는 템들도 쉽게 안 생기고 새로운 제품들 써보기보다는 그냥 그 짐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집 이사 오고 싹 완치됐어요. 앰플은 토리든 비타시 브라이트닝. 이 제품 최근에 쇼츠 광고했었는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비타 앰플인데 뭐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 쓸 수 있는 비타 앰플들 쓰면 조금 자극적인 게 있잖아요. 살짝 따끔따끔거리는?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냥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. 이 방에는 제가 맨날 나이트 케어 할 때 쓰는 제품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무난하게 쓰고 있어요. 근데 향이 좀 세서 그게 별론데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 제형은 진짜 괜찮거든요. 여름에 딱 이 정도만 덜어가지고 요렇게만 화장솜에 가볍게 올려주기 좋은데 향이 너무 화장품 냄새야. 요즘 날씨가 진짜 습해서 뭐 외출한 지 30분이면은 막 피부 녹아내리고 있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래 픽서를 아예 안 쓰다가 이번 여름부터 쓰고 있습니다. 소내추럴 픽서 이거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 샥 뿌려주고 메이크업 해줄 거예요. 제가 최근에 찾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베이스 조합이 있는데 아마 이번 여름은 이렇게만 계속 쭉 하지 않을까 싶은 조합이에요. 발렌티노 고쿠션 글로우랑 제가 계속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 픽 쿠션 이 조합인데 이 발렌티노 쿠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피부 컬러랑 진짜 똑같아요. 호수가 LN2호 톤업되는 느낌은 없고 그냥 내 피부 같아. 근데 이게 진짜 얇게 발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미글로우 타입 번들번들거리지도 않고 글로우인데도 지속력도 되게 좋고 저는 다른 데는 뭐 크게 지속력에 문제는 없는데 여기 있죠, 여기가 잘 들떠요. 근데 이거 쓸 때는 그런 들뜸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. 이게 제형이 너무 좋은데 제 피부랑 너무 똑같은 컬러다 보니까 친구 나눠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랑 같이 섞어서 쓰니까 너무 좋아. 그리고 제가 원래 스파츌러를 안 썼거든요. 청개구리 심보로 한참
스패츌러가 막 유행할 때 왜 굳이 편하려고 쿠션 쓰는 건데 거기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서 안 쓰고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최근 들어서 써보고 싶어서 썼는데 왜 쓰는지 알겠더라. 컬러도 그렇고 이 제형도 그렇고 진짜 뭐 안 바른 것 같은 정도의 내 피부 같은 느낌?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. 큰 잡티들을 확실하게 가려준다기보다는 피부톤이 엄청 균일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이 17N 호수는 저한테 좀 밝은 컬러로 톤업 안 시켜준 날은 하루 종일 칙칙해 보여, 얼굴이. 반톤 정도 밝아지는 호수여가지고 이거를 전체 다 바를 때도 있는데 밝힐 부분에만 해주는 게 요즘 더 좋더라고요. 제가 지금 홀터넥 나시 입고 있잖아요.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팔이 진짜 길어요. 가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팔이 진짜 긴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홀터넥 나시 같은 거 입으면 안 그래도 긴 팔이 더 길어 보여가지고 안 입게 됐었는데 또 그때는 엄청 말랐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걱정하는 거 있죠.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냐면서 분질러지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들도 좀 싫고 팔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. 나도 이 넘치는 팔을. 그래서 이런 나시 잘 안 입었는데 어렸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조금을 신경을 쓰게 됐다면 이제는 아예 주변에서 그런 말하는 것들을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면서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이런 홀터넥도 입고 하는 것 같아요. 최근 한 영상 2-3개 정도를 평소에 쓰던 메인 카메라 말고 다른 걸로 찍고 있었더니 카메라 색감 이쁘다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기존에 계속 이렇게 앉아서 영상 찍었던 카메라는 거의 다 캐논 R8로 찍은 거고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캐논 G7X2입니다. 쉐딩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쿨 그레이. 제가 집에 이거 3호인가 2호인가 뭐 하여튼 있었는데 유튜브 보면은 다들 이렇게 내 거보다 훨씬 더 노란기가 빠진 컬러를 쓰고 있는 거야. 저는 신상 나온 줄 몰랐거든요. 부랴부랴 너무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그래 이거였지.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들은 너무 노래가지고 저한테는 막 그렇게까지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끊어주고 꼈어요. 유튜버로서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브러쉬를 안 빤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. 이번 주에는 진짜 브러쉬들 빠는 게 목표인데요. 너무 귀찮은데요? 진짜 이번 주엔 꼭 빨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브로우는 에스쁘아 라이트 토프. 립 펜슬 써줄 건데 이거 최근에 구매했거든요. 클리오 소프트 베리. 이 컬러가 진짜 소프트한 딸기? 우유? 컬러여가지고 밝은 컬러 립들 발랐을 때 되게 오묘하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의 컬러여서 예쁘더라. 지금 아무 색조도 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두께씨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다 해주면 괜찮아지더라고요. 이 메이크업에는 블러셔가 하나, 둘, 셋. 3개 정도 들어가는데요. 일단은 피의 로지토크의 이 밝은 컬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. 코끝에 이제 블러셔 빼놓으면은 아예 블러셔를 안 한 것 같은 진짜 밋밋한 느낌이더라고요. 옛날에 블러셔 코끝에 막 하고 그랬을 때는 막 춥냐 이러면서 많이 물어보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블러셔 하는 게 되게 트렌드가 되어버렸어. 그래서 좋아요.
이렇게 한번 쫙 깔아주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블러셔 추천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추천한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잘 쓰고 있는 블러셔가 VDL 페이보릿 라벤더 이 컬러예요. 블러셔 영상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. 오늘 이 영상 찍고 좀 블러셔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요. 이거는 좀 전에 발라놓은 것보다 좀 더 쿨한 컬러여가지고 같이 발라주면 좀 오묘한 웜도 아니고 쿨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항상 좀 그런 메이크업 좋아하잖아요. 오묘한 웜인지 쿨인지 아무도 몰라. 그리고 섀도우는 요즘 제가 광고하고 나서 이거 제일 잘 쓰고 있어요. 이거는 샘플이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그을린 메밀꽃이었나? 원래 메밀꽃보다 좀 더 채도가 낮은 느낌인데 피부 컬러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애쉬 컬러들이라서 이 메밀꽃이랑 이제 그만 헤어질까 싶지만 메밀꽃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. 로지토크 이걸로 눈두덩이도 한 번만 올려줄게요. 며칠 전에는 진짜 오랜만에 나갔다 했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는 저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아이라인 거의 안 그리고 다니는데 오랜만에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.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라인을 그린 그런 메이크업입니다. 첫 번째 컬러로 좀 전에 블러셔 올린 부분보다는 좀 더 눈꺼풀 쪽에 가깝게 해서 올리고 밑에도 올리고 이렇게만 일단 해주고 뷰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. 아이라인은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. 제가 여름마다 감기 걸리는 게 좀 우정 특이거든요. 이번 여름에도 아니나 다를까 감기 몸살이 엄청 심하게 왔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잘 때도 항상 악몽 꾸고 진짜 제 인생에 처음이었던 그렇게 잠을 못 잤던 게 요 정도로만 뭐 뺀지 안 뺀지도 모르게 일주일 정도 엄청 시체처럼 살았거든요. 자고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타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꽤나 타투가 많잖아요. 지금까지 한 번도 타투 받고 염증 올라오거나 했었던 게 없는데 염증이 올라가고 막 진물 나고 지금은 거의 흉터처럼 남았어요. 저번 주에 받았던 타투가. 그래도 이거 아물고 상처 회복하고 나면은 뭐 리터치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흉터예요, 흉터.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어. 사람이 진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쨌든 타투도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, 몸에. 그래서 그게 회복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투 받으러 가실 때는 꼭 컨디션 좋을 때 가셔야 돼요. 그리고 갑자기 상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좀 무거운 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가슴 수술을 했거든요. 일단은 이렇게 하고 페리페라 앤 트임 로지라는 컬러로 언더 살짝 앞에부터 뒤까지 싹 아무튼 가슴 수술을 한 게 건강검진 하다가 가슴 이쪽에 9점 몇 cm였나? 거의 10cm 되는 혹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조직 검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. 혹 중앙을 띄어서 조직을 띄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중앙을 안 째고 띄울 수가 없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째서 떼준다는 거야. 그러면 함몰이 될 수도 있대요. 자기가 안 되게 해주도록 하겠지만 함몰이 될 수도 있대.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대. 근데 무섭잖아요. 그리고 다시 뮤트 브라운 컬러로 여기 해놨던 데 위쪽으로 그러니까 언더를 좀 채워줄게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못 받고 맘모톰이라고 해서 유두 쪽을 뚫어서 관을 뽑고
꼽아서 뽑아내는 그런 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갔어요. 보통 막 3, 4cm짜리 떼고 하니까 수면 마취 안 하고 가슴만 부분 마취해서 하는 수술이었거든요. 되게 간단한 수술인데 저는 사이즈가 너무 크고 또 오른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왼쪽에도 막 3, 4cm짜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이제 다 떼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 번에 떼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, 40분이면 수술이 끝나는데 저는 2시간 정도는 걸릴 거래요. 주변에서 엄청 걱정해주고 했는데 사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더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평소에 나처럼 겁대가리 없이 수술을 하러 갔어. 히아의 모브번이라는 컬러 먼저 한 번 더 뒤쪽에 컬러를 입혀줄게요.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핑크핑크하니까 원래 2시간이라고 했었던 수술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. 원장 선생님이 본인이 최대로 큰 사이즈 제거를 해본 게 7cm라 그랬어. 근데 저는 그거보다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가슴에 그렇게 큰 게 있었던 건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, 수술이. 그리고 막 기계가 그렇게 긴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고 거기 원장님은 막 간호사분들한테 짜증내고 간호사 한 분 없을 때 다른 간호사분들 뒷담하고 근데 저는 깨있잖아요. 너무 불안한 거지. 한쪽 가슴이 끝나가면서 이쪽 가슴에 마취가 풀려가고 막 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마스카라, 뒤에 컬픽스 또 맨정신이잖아요. 나는 깨어있는데 이 가슴 수술을 하려면은 팔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그 수술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4시간가량 수술을 했어요. 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2시간 내내 울었거든요. 당연히 이 수술이 끝날 거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이 수술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. 나는 계속 이곳에 갇혀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불안감?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계속 손잡아주고 이랬었는데 실비를 어렸을 때 엄마가 들어놨던 거. 우리 어렸을 때 든 보험은 보통 보장이 좋다고 하잖아요. 실비가 100% 이제 청구가 되는 그런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수술을 한 건데 보험사에서 제가 그걸 작년 가을 겨울쯤 수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아직까지 그 돈을 못 받았어요. 보험사 주장은 그래요. 다른 사람들은 그 수술하는데 뭐 3,400이면 되고 하는데 지금 네 수술 금액이 말이 되냐. 내가 분명히 내 의료 기록에도 내 혹의 크기가 적혀있고 한데 10mm 아니냐. 어떻게 사람 가슴에 10cm짜리 혹이 있을 수 있냐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다고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자기들이랑 연계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 소견을 받아서 그 의사가 적합하다고 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. 아니 너네 연계된 병원이면은 너네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줄 텐데 내가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나한테 왜 그 금액이 나왔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. 내가 어떻게 아냐. 나는 병원에서 달라는 금액을 줬을 뿐이고 그 금액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네가 병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해야지. 왜 나한테 지금 난리냐?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못 준다고 해서 결국에 금감원에 접수까지 했거든요. 그리고 아직도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. 근데 그 수술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얼마냐면 무려 2천만 원이에요. 2천만 원을 내가 보험 사기를 치는 것처럼 하면서 안 주고 있어. 내가 보험 사기를 칠 거였으면 내 돈을 안 썼지. 누가 2천만 원짜리 보험 사기를 치냐고요. 가슴에 10cm짜리 혹이 있다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보장이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약관의 말장난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얘기를 영상에서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을 여러 번 했어요. 무겁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진짜 보험 될 때 약관도 잘 보고 보험 들어놨으니까 수술해도 되겠지라고
생각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일반 환자들이 어떻게 알겠어? 병원에서 무슨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지. 그냥 병원이 그 돈을 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보험을 잘 들어야 된다. 뭐 주변에서 그런 보험 약관의 말장난으로 보험이 못 받고 이런 것도 봤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보험을 잘 들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가 있구나. 보험을 다 믿지 말자. 그런 주의가 됐습니다.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이 뭐 얘기도 듣고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더라고요. 사람들한테 수술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해서 줄게 라고 했을 때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그 금액을 합의하고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를.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있다. 보험을 잘 들어놨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. 인생의 개 같은 일은 어떤 방식으로도 찾아온다.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얘기해봤어요.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수술이 잘 됐습니다.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? 깔끔하게 떼졌고요. 뭐 함몰, 모양, 변형 이런 것도 없고요. 잘 됐어요. 어릴 때부터 한쪽 가슴이 더 컸는데 그게 사람들은 원래 다 짝짝이니까 나도 짝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. 그 가슴에 10cm짜리 혹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? 그걸 어떻게 몰랐을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게 아니라 가슴 모양 따라서 들어가 있었던 거라 혹이라는 그 어떤 그런 게 없었어. 알 수 있는? 뭐 아프지도 않았고 뭔가 이 사이즈를 입으면 한쪽이 너무 남고 이 사이즈를 입으면 너무 한쪽이 크고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의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. 이렇게 애교살까지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줬고 페이버릿 라벤더 한 번만 더 올려주면서 한 번 더 코튼 노베브의 밝은 컬러 써가지고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얼굴 이쪽이랑 이쪽 밝혀주니까 갑자기 확 입체적이면서 화사해진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좁은 영역에 확실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이 투슬리시포 이거 큐브 쓰고 있는데 앞머리에 펄 없는 부분으로 또 애교살 그리고 글리터 부분으로 다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팅 주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한 30만 원어치를 샀거든요. 그러면서 김수현 씨가 틴트 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. 사실 그 김수현 때문에 산 건 아니야. 그분 보고는 그렇게 립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더라고요, 저는. 근데 틴트가 그 발색 컷을 진짜 잘 찍어요. 사고 싶게, 갖고 싶게 만드는 게 있어. 그래서 틴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틴트 한 컬러 빼고 전부 다 샀는데 오늘 그거 바를 거예요. 컬러는 너티 줄레이 뮤트 핑크 컬러거든요. 컬러 진짜 예뻐요. 절대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음빠음빠 하면 안 되는 제형이더라. 이거 있죠? 그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요플레보다 더 심한 쫙쫙 침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확대해볼까?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아직 안 끝났는데 저 그날 정말 열심히 오랜만에 화장했다고요. 강조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점이지 파우더 지속력이 무조건 오래 가야 되잖아요, 요즘은. 나가기만 하면 녹아내리니까. 분명히 나는 핵 매트하게 하고 나갔는데 어느샌가 보면 완전 개기름 둥둥이 습기에 쪄든 불어터진 물만두 같은 얼굴이 돼 있단 말이야. 그래서
파우더는 진짜 꼼꼼히 해주고 있고요. 이제 마지막, 진짜 마지막. 헤라의 얼리 라벤더. 뭐 혜정이가 얘기하길래 또 제 취향이잖아요. 이런 라벤더 컬러. 뭐 사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블러셔를 진하게 올려놔서 이 컬러를 올려도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컬러 때문에 올린다기보다는 살짝 이 라벤더 느낌의 광감을 추가하는 느낌으로 볼따구에 살짝 올려줬어요. 투명으로 하면은 좀 더 맑은 느낌이 나겠지만 투명보다는 블러셔가 더 진한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단독으로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픽서까지 뿌리면 이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아도 클럽을 가도 유지될 수 있는 지속력 끝판왕의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나 좀 예쁘잖아? 했었던 그날의 메이크업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끝이고요.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